해발 3,400m. 숨을 쉬는 것조차 투쟁이 되는 곳. 잉카의 후예들이 신의 등뼈라 부르는 이곳 안데스 산맥은 인간의 오만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문명의 혜택이 닿지 않는 이 고립된 오지에서 얼마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첨단 장비 하나 없는 낡은 흑벽돌 병원. 그곳에서 벌어진 12시간의 사투는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린 이야기를 넘어 서구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산산조각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는 페루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 라울 시장입니다. 평소 가난은 게으름의 죄악이다. 아시아인들은 우리 일자리를 뺏는 메뚜기 떼다라며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던 그 오만한 권력자. 그런 그가 왜 다 낡아빠진 등산 조끼를 입은 70대 한국인 노인 앞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현장에 있던 미국 존스 홉킨스 출신의 의료 자문단조차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마법이었다라고 증언한 그날 밤의 진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50년 전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독일의 지하 막장에,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 묻어야 했던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써내려간 위대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슴 뜨거워질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날 안데스의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무대가 된 곳은 페루의 시골 마을 친체로에 위치한 작은 보건소입니다. 말이 보건소지 사실상 응급처치만 겨우 가능한 1960년대 수준의 낙후된 시설이죠.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조차 이름을 모르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올해 73세 한국인 김철수 씨. 현지인들은 그를 이름 대신 엘 비에호, 즉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보건소의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피 묻은 붕대를 태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의료 폐기물을 정리하는 일. 그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사람 좋은 미소로 올라 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일하는 현지 간호사들조차 그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동양에서 온 돈 없고 갈 곳 없는 독거노인, 혹은 한국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쳐 온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았으니까요. 아, 그 한국 할아버지요?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눈치 없이 구석에서 바닥만 닦고 계시니까. 손을 가끔 파르르 떠시는데 알코올 중독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냥 밥값이나 하려고 붙어있는 줄 알았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분이 그런 사람일 줄은.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면 김할아버지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해져 너덜너덜해진 그 가방.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 금속 도구들을 하나하나 꺼내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다시 올 그날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말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긴장감이 감돈 건 지난달 15일 오후였습니다. 쿠스코의 절대 권력자 라울 시장이 자신의 외동딸 소피아의 24번째 생일을 맞아 이 근처 별장으로 휴가를 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마을 입구부터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었고 보건소 역시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시장 일행과 함께 온 미국인 주치의 닥터 스미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현재 뉴욕 최고의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그는 페루의 시골 의료진들을 마치 미개인 보듯 했습니다. 이런 젠장. 소독약 냄새보다 곰팡이 냄새가 더 진동하는군. 여기서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동물병원도 이것보단 깨끗하겠어.
그의 말 한마디에 보건소장마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선진 의료기술을 가진 자의 오만함. 그것은 가난한 나라의 의료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던 김할아버지가 좁은 복도를 지나던 스미스와 부딪힌 것입니다. 스미스의 반짝이는 이탈리아제 구두 위로 더러운 먼지가 묻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닥터 스미스는 넘어진 노인을 일으키기는커녕 자신의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휴, 병원 위생 수준 알만하군. 저런 지저분한 노인네가 진료실을 돌아다니게 두다니. 균이라도 옮으면 책임질 건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할아버지는 깨진 안경을 주워 쓰고는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자신보다 40살은 어린 외국인 의사에게 당하는 수모. 하지만 그는 어떤 변명도 분노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를 챙겨 들고 쓸쓸히 뒷문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불쌍한 노인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바닥을 짚고 일어선 그 노인의 손이 과거 30년 동안 수천 명의 뇌를 수술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 올린 대한민국 최고의 신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4시, 신의 장난이었을까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안데스 산맥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속에서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라울 시장의 딸 소피아가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소피아는 이미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라울 시장, 소피아. 안 돼. 내 딸 살려내. 헬기 불러. 당장 리마 수도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 시장님,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날씨엔 헬기가 뜰 수 없습니다. 육로로 이동해도 5시간은 걸립니다. 최악의 상황. 기상 악화로 헬기 이송 불가. 육로 이동 불가.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곳, 장비 하나 없는 시골 보건소뿐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버드 출신의 천재 의사, 닥터 스미스에게 쏠렸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두개골 함몰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 머릿속에서 터진 혈관이 뇌를 짓누르고 있어 당장 두개골을 열어 피를 빼내지 않으면 뇌사 혹은 사망에 이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은 단 2시간뿐이었습니다. 대밋,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두개골을 여는 드릴도, 미세현미경도, 마취과 전문의도 없다고. 이건 수술이 아니라 살인이야. 난 못해. 내 커리어를 이런 시골 구석에서 망칠 순 없어. 당신 세계 최고의 의사라며. 제발 내 딸 좀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네. 제발. 하지만 스미스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가 뻔한 수술. 1%의 가능성도 없는 환경. 그는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4살 꽃다운 목소녀의 생명이 허무하게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켜보시오. 정적을 깨고 들려온 쉰 목소리.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진 그곳에는 조금 전 쫓겨나듯 사라졌던 청소부 김철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밤새 닦던 그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은 감히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 그것은 더 이상 힘없는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죽음과 싸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장비 탓하기 전에 환자 숨소리부터 들었어야지. 의사는 기계가 아니야. 도구가 아니라 이 손으로 살리는 거다. 뭐? 이 청소부가 지금 뭐라는 거야? Do you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 알아? 스미스의 비웃음에도 김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보조 테이블 위에 가죽 가방을 올렸습니다. 딸깍. 오래된 잠금 장치가 열리고 낡은 가죽 덮개가 벗겨졌습니다. 순간 응급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파독 광부의 거친 손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권위자가 되기까지 김철수라는 한 인간의 5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전설이 깨어납니다. 헬기도 최첨단 장비도 없는 이 절망의 끝에서 대한민국 노인의 낡은 가방 하나가 전 세계를 경악시킬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이 열렸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메스와 핀셋, 지혈겸자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 뿐 정작 딱딱한 두개골을 열어야만 하는 의료용 드릴은 없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그에게 고가의 전동 의료 장비가 있을 리 만무했죠. 거봐, 없잖아. 두개골을 열 도구가 없는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망치로 깨부수기라도 할 건가? 이 쇼는 이제 끝났어. 그때 김 할아버지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의료용품장이 아닌 빗자루와 걸레가 쌓여있는 청소 도구함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공구함을 뒤적이던 그의 손이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안 돼요. 그건 의자 고칠 때 쓰는 거잖아요. 그것은 며칠 전 보건소장이 고장난 책상을 고칠 때 썼던 공업용 전동 드릴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정밀 의료용 드릴 대신 철물점에서 파는 5만 원짜리 목공용 드릴을 쓰겠다니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 유크레이지? 당신 미쳤어? 저 더러운 드릴 날에 묻은 녹과 기름이 뇌에 들어가면 즉사야.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당장 내려놔. 스미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드릴 날을 시퍼런 불꽃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치이 기름 타는 냄새와 함께 드릴 날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소독. 할아버지는 달궈진 드릴을 식염수에 담가 식힌 뒤 다시 한번 소독용 알코올을 들이부었습니다. 독일 막장에서는 동료가 다리가 부러져도 부목 하나가 없었지. 그때 우리는 갱목을 잘라 다리를 묶고 석탄가루를 발라 지혈을 했다. 없으면 만들어야 산다. 비키시오. 시간이 없소. 소독을 마친 김 할아버지가 수술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라울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차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미친 도박 외에는 딸을 살릴 방법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윙. 거친 기계음과 함께 공업용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용 드릴에는 뼈가 뚫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오토 스탑 센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공구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단 0.1mm라도 더 깊게 들어가는 순간 고속 회전하는 드릴날이 연두부처럼 연약한 뇌 조직을 갈아버리게 됩니다. 드르륵, 드르륵. 숨막히는 정적 속 드릴 소리만이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닥터 스미스는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났군. 뇌가 박살났을 거야.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표정은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수도승 같았습니다.
그는 눈이 아닌 손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드릴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올 때 뼈의 밀도가 달라지는 미세한 저항감의 변화. 지금이다. 딱딱한 뼈를 지나 물렁한 뇌막에 닿기 직전의 그 찰나. 과거 지하 1000m 암흑 속에서 곡괭이 끝의 감각만으로 석탄과 암반을 구분해냈던 그 초인적인 촉각이 깨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드릴이 멈췄습니다. 열어보시오. 할아버지의 지시에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절개된 뼈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에, 뇌막이 멀쩡해요. 흠집 하나 없어요. 임파서블. 말도 안 돼. 센서도 없는 깡통 드릴로 어떻게. 이건 기계로도 불가능한 정밀도야.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야? 기계보다 더 정확한 인간의 손.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 오직 몸뚱아리 하나로 세계와 싸워 이겨낸 우리 아버지 세대의 투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나 봅니다. 가장 어려운 뼈 절단이 끝나고 터진 혈관을 찾아 꿰매야 하는 정밀 수술이 시작되려던 찰나. 안데스의 폭풍우가 보건소의 낡은 변압기를 강타했습니다. 정전이야. 비명과 함께 수술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경고등만이 유령처럼 깜빡였습니다. 비상 발전기마저 고장난 상황. 젠장. 시야가 확보 안 되면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서 멈추면 환자는 과다출혈로 죽어. 끝났어. 다 끝났다고. 혈관 봉합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을 다루는 초미세 작업입니다. 대나처럼 밝은 조명 아래서도 현미경을 보고 해야 하는 수술을 이 암흑 속에서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핸드폰. 네. 핸드폰이라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핸드폰을 꺼내시오. 그리고 내 손끝을 비추시오. 라울 시장이, 경호원이, 그리고 스미스와 간호사들이 모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작고 보잘것없던 불빛들이 수술대 위로 모여들자 마치 어둠 속에 촛불을 켠 성당처럼 신성하고 환한 빛의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합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불빛 아래서 다시 메스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산란 때문에 시야가 어른거렸지만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혈관의 위치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것은 수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 숨겨진 완벽주의. 빠르지만 정확하게, 거칠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섬세하게. 터져버린 혈관들이 하나씩 묶이고 솟구치던 피가 잦아들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기술이야. 블라인드 수처를 이 속도로 해낸다고. 신이시여. 저는 오늘 진짜 의사를 보았습니다. 삐. 안정적으로 돌아온 심박동 소리. 그리고 장장 6시간에 걸친 혈투 끝에 마지막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거칠게 요동치던 심전도 그래프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안데스의 폭풍우도 낡은 장비도 칠흑 같은 어둠도 한 한국인 노인의 집념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좁고 낡은 보건소 수술실은 지구상 그 어느 최첨단 병원보다 위대한 기적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낡은 가방의 주인 김철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끝났지만 닥터 스미스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 어둠 속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혈관을 이어붙이던 그 신들린 솜씨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홀린 듯 전화를 건 곳은 자신의 은사이자 세계 신경외과학회 회장인 존스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제 말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페루의 시골 노인이 공업용 드릴과 휴대폰 불빛만으로 2중 연속 봉합술을 해냈습니다. 단 10분 만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수화기 너머의 노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노인, 혹시 오른손 중지에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고 안경 다리가 부러진 낡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던가? 스미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확히 김 할아버지의 인상착의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네 전설을 만났구만. 교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 30년 전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모지였던 신경외과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 가난해서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며 병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료 수술을 밤새 집도했던 괴짜 천재. 하지만 그는 10년 전 이제야말로 진짜 의사가 되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명예도 부도 모두 버리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이곳,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안데스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파독 광부 시절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은퇴 후에 편안한 삶 대신 험지에서의 봉사를 택했던 것입니다. 닥터 킴,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오늘 제 의사 인생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대 출신이라는 자만심으로 똘똘 뭉쳤던 미국인 의사. 그 거만한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것은 화려한 학위도 최첨단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로 증명해낸 대한민국 노인의 진짜 권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소피아가 12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빠. 딸의 그 작은 속삭임에 안데스의 호랑이라 불리던 냉혈한 라울 시장은 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딸을 살려낸 은인 앞에서 라울 시장은 더 이상 거만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닥터 킴, 여기에 원하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100만 달러든 1000만 달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당신의 이름을 딴 병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평생을 가난한 봉사자로 살아온 그에게 그것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막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주변의 수행원들도 침을 삼키며 지켜보던 순간 김할아버지는 낡은 등산화 끈을 고쳐매며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님,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깨어났으니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밥값은 어제 병원 식당에서 먹은 샌드위치면 충분합니다. 내 조국에서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라울 시장에게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비난보다 뼈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짐을 챙겨 병원 문을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새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병원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비싼 선물이나 꽃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태극기. 비록 건곤감리의 위치는 조금 틀렸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라치에 꼬레아노. 이영만리 타국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이 작은 산골 마을의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 수백억 원의 외교 예산보다 더 깊게 세계인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울 시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작지만 위대한 거인들의 나라라며 눈물로 감사를 표했고 이 뉴스는 페루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김철수 선생님의 기적. 이것은 단지 한 천재 의사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시절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묵묵히 피땀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바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위대한 자화상입니다. 남들이 무시할 때 실력으로 증명했고 남들이 포기할 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끝까지 해내셨던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그 낡은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은 단순한 수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긍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뜨거운 자부심이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영웅, 바로 구독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